국민의당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인기 아이템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여기도 좀 웃기는 게 국민의당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사실 합당과 분열 과정에 못 보던 사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있거든요. 인기 아이템이에요. 이쪽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보다 게다가 새벽 6시에 무슨 전당대회를 한다면서요. 뭐 이미 다 우리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인데 얼리버드 신드롬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은 재밌는 정치 쇼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게 그 인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 관객들을. 그냥 막 하시는 것 아니, 같아. 관객을 의식할 짬이 없는 거예요. 아, 그쵸. 네. 네. 너무 급해서. 너무 급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 핵심은 쉽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민주평화당의 20명이 만들어지느냐 마느냐. 아, 만들어지죠. 사후에라도. 사후에. 그거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중재파라고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중재파 5분이에요, 대개. 그런데 이 중재파 5분이 어디서 당선된 분들인지가 중요해요. 호남? 네, 한 분 한 분 보세요. 박주선, 김동철, 조승용, 황주홍, 이용호. 다 그러네. 다 호남이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뭐 이분들이 뭐 다르실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몸값 올리기에 정통 코스를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하나 더는 박주선, 김동철, 조승용, 황주홍, 이용호가 대부분 다 지도부에 있었는데 안철수하고 일단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안철수를 버리지 못하는 듯 저는 그런 인상 보거든요. 그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김동철, 뭐 황주홍, 박주선, 이용호님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기반이 호남이 아니라면 대개 이 방정식은 단순해요. 그런데 호남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막 복잡하게 보이죠. 그러나 뻔해요. 그러니까 몸값 올리기가 정치인들은 아주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립파에 있는 이 5명 빼고 현재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안철수 편인 경우는 김관영, 권은희, 송기석이었는데 송기석 의원이 약간 흔들린다면서요. 요즘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평화당 쪽 20명 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안철수의 비서실장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면은 정치적 거치가 이제 확실해지는 느낌이고 문제는 재밌더만요. 민주평화당이 20석을 확보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반을 딱 채워주는 부분.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노력해서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제주는 뭐가 부리고 늘 여우가 다 가져가는. 20석 대 28석? 28석이죠. 네. 그러면 안철수의 존재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부분. 네, 그렇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코미디고요. 뭐 아침 6시에 전당대회 하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권은희, 김관영 참 마음이 요즘 복잡할 것 같아요. 이분들도. 나는 권은희 씨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 댓글 사건 이후에 이쪽 분들이 권은희 응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듣고 있기에는 권은희 씨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안철수 대표가 나름 좀 특별히 보살폈다 그럴까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있나 봐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민심을 이렇게 못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나오는 것도 좀 그렇긴 했지만 그 당시에 시기가 너무 빨랐죠. 그렇지만 여기서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그 한 상징적 인물이 달랑 어떻게 작은 어떤 사람에게 속해가지고 간다는 게 자기 정치 생명을 너무 빨리 단축시킨 이런 단견들을 보고 있으면 주위에 그 측근들이 누군지 욕 좀 해보고 싶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뭐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이 5인방의 행보는요. 일단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겠죠. 네, 일단 남아있다가 결국은 이제 민주당으로 오려고 하는 노력도 약간 하겠죠. 그러다가 반통합파라고 불리는 쪽으로 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는 전남도지사 또 나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가능성 없는데 뭐 근데 그래 봐야. 네, 그렇더라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는 프론티어 정신이 아주 강한 게 정치인들이거든요. 박지원 의원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서 찾아지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건 사실 바국당으로 하기로 했던가요? 바른국민당인가요? 명칭이? 하기로 한 건 아니고. 그게 1위라고 했죠. 바른국민당. 아마 며칠 후에 당명을 확정한다 그러는데 네. 국민 공모를 했더니 바른국민당이라고. 1위였죠. 저는 제가 예전부터 했던 게 국민바른당이거든요. 국민을 발라버린다.
아이고 참. 그래서 바른국민당으로 간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 바른국민당이 창당을 하면 자유한국당을 제끼고 1위라는 내부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네, 의뢰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응답을 안 하시던 보수, 샤이 보수층이 우리가 보기에 보수의 적자는 아무리 홍준표 대표 체제라도 자유한국당이야. 왜냐 대표는 바꾸면 되니까. 예, 그렇게 의사표시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플러스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유승민 배신자론과 네. 맞물려 가지고요. 안철수는 민주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쪽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도 변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쪽 지지가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정치를 되게 한편으로 희화시키고 한편으로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지금 흐름입니다. 이게 되게 개혁 쪽에서 통합 논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그렇죠. 안철수의 대규모 징계가 보는 코미디 있잖아요. 네. 사고는 자기가 쳤어. 거기 반발하는 사람들을 먼저 징계할 건 아니거든요. 네. 중재파가 좀 깝깝해하고 안철수에게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정말로 당신은 통합 작업 이후에 당대표 내려놓겠다고 했으면 네. 한 발짝 빨리 내려놓고 명분을 줘야 당 만들려고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해. 그 명분을 안 주니 반대쪽 사람들은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그건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에는 계속해서 유승민 대표 쪽에서 누구누구는 오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그것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잡으려고 뭐 애를 쓰는 건 그 5명. 그건 참 이게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적나라한 현장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뭔지를 아주 지금 너무 창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통합개혁신당 쪽이 교섭단체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최대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착각과 저의 분석을 좀 더해드리면 안철수는 지금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선. 혜성같이 나타나서 등장했을 때 국민적 지지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까먹다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표를 하면서 또 거기서도 적응을 못해서 당을 뛰쳐나오면서 자기 본인 입장에선 한 40석 총선에서 얻은 게 굉장한 정치적 혁명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정치적 위상을 100석 이상의 거대 정당에서 40석 밑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쪼개기를 가고 있어서 근데 본인이 그게 자기가 승부사?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서요. 계속해서 말하는 워딩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마인드예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국회 의석 달랑 한 명 있었던가요 당시에? 그거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통합이라고 하고 공동대표를 만들어줬을 때 그건 일종의 로또 같은 거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 이후였으니까. 예, 제1야당에 대표를 맡겨주고 한다는 거 그걸 잘 이용하지를 못하고 안에 적응 못해서 결국은 뛰쳐나가가지고 40석 정당 만들고 또 쪼개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35석으로 시작했던가요? 그거 다 줄어서 9석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한 플러스라서 저렇게 하시나? 어쨌든 마이너스 지도력, 마이너스 리더십을 가진 유승민, 안철수 2명이 지금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분열의 통합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안철수의 40석을 어떻게 보냐면요. 총선 때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정치인이 이 큰 역사의 흐름에서 무슨 역할을 하잖아요. 중요한.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한 보답이 40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의 그 40석은 그때 안철수는 그 40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짜 그 40석을 기본으로 다른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호남 구태 정치에 매몰되고 문재인 흔들기 정치에 매몰돼서 뭐 지금 점점 줄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안철수 씨의 최대 단점은요. 객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엘리트 왕자. 딱 그 느낌이 그 양반하고 내 자리 한번 바꿔보고 싶어.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하고 저는 너무 안 어울려요.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네. 이게 진짜 철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네. 나 안철수 칭찬했을 거예요. 잘했다면. 근데 홍준표나 안철수는
너무 그 오랜 시간의 적폐스러움의 답습 같은 거예요. 정치인이 스마트해지려고 그러면 진짜 노련함은 그런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 교묘하게 자기 이익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정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면 이미 거기에 70% 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점이 없어. 내가 지금 국민의당에 안철수라 그러면요. 상황이 엄청 바뀌었을 거야. 아마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한 30명은 와 있을 거야. 그런 비슷한 바램을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죠. 아, 이거 참. 바른국민당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 중에 탈당하고 바른국민당에 합류할 의원이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온다. 뭐 이렇게 착각을 네, 하는 네. 거지. 웃기고 자빠졌네.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라는 게 주류 편입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드라마 별로 재미없는 거 보고 있는데 한 드라마가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처럼 뜨잖아요. 그러면 보다가도 이쪽으로 옮겨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양당제가 유력할 수밖에 없는 게 거대 정당에서 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는 우리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정당은 세를 불려서 정말 키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작은 세력에 어떤 사람들이 달라붙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서 흔히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몇 단, 정치 구단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다들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초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의 안철수의 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안철수의 호남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호남인의 마음을 송두리째 가져옴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심 정치가 통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진심 앞에 당해낼 그 암수, 꼼수는 없는 거죠. 안철수의 위기는 지지 기반 붕괴의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무당파층이 안철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지역 기반도 없고 예, 이제. 호남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국민의당 39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안철수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에요. 민주평화당 쪽 국회의원들이 우리 방송을 엄청 많이 들으시더만요. 맨날 그래요? 거의 매일 안철수 까는 방송을 하거든. 근데 박지원 의원님은 새날에 안 나오시나요? 한번 초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 예. 적은 동지잖아요. EJ.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어서 안철수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이 처음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악인의 말로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인이에요. 아니 대선 조작 같은 거 순진한 얼굴로 그렇게 해대고 있었잖아요. 우리 초딩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순진하게 보는 건데 예. 악인의 말로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악인. 보살폈다 그럴까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있나 봐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민심을 이렇게 못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나오는 것도 좀 그렇긴 했지만 그 당시에 예, 시기가 너무 빨랐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그 한 상징적 인물이 달라가 어떻게 작은 어떤 사람에게 속해가지고 간다는 게 자기 정치 생명을 너무 빨리 단축시킨 이런 단견들을 보고 있으면 주위에 그 측근들이 누군지 욕 좀 해보고 싶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뭐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이 5인방의 행보는요. 일단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겠죠. 네, 일단 남아있다가 결국은 이제 민주당으로 오려고 하는 노력도 약간 하겠죠. 그러다가 반통합파라고 불리는 쪽으로 갈 거로. 국민의당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인기 아이템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여기도 좀 웃기는 게 국민의당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사실 합당과 분열 과정에 못 보던 사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있거든요. 인기 아이템이에요. 이쪽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보다 게다가 새벽 6시에 무슨 전당대회를 한다면서요. 뭐 이미 다 우리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인데 얼리버드 신드롬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은 재밌는 정치 쇼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게 그 인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 관객들을. 그냥 막 하시는 것 아니 같아. 관객을 의식할 짬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급해서. 너무 예. 급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 핵심은 뭐 쉽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민주평화당의 20명이 만들어지느냐 마느냐. 아, 만들어지죠. 그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과반을 딱 채워주는 부분.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노력해서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제주는 뭐가 부리고 늘 여우가 다 가져가는. 20석 대 28석? 28석이죠. 네. 그러면 안철수의 존재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부분. 네, 그렇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코미디고요. 뭐 아침 6시에 전당대회 하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권은희, 김관영 참 마음이 요즘 복잡할 것 같아요. 이분들도. 나는 권은희 씨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 댓글 사건 이후에 예. 이쪽 분들이 권은희 응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듣고 있기에는 권은희 씨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안철수 대표가 나름 좀 특별히 사후에라도. 사후에 그거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중재파라고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중재파 5분이에요, 대개. 그런데 이 중재파 5분이 어디서 당선된 분들인지가 중요해요. 호남? 예, 한 분 한 분 보세요. 박주선, 김동철, 조승용, 황주홍, 이용호 다 그러네. 다 호남이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뭐 이분들이 뭐 다르실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몸값 올리기에 정통 코스를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하나 더는 박주선, 김동철, 조승용, 황주홍, 이용호가 대부분 다 지도부에 있었는데 안철수하고 일단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안철수를 버리지 못하는 듯 저는 그런 인상 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김동철, 뭐 황주홍, 박주선, 이용호님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기반이 호남이 아니라면 되게 이 방정식은 단순해요. 그런데 호남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막 복잡하게 보이죠. 그러나 뻔해요. 그러니까 몸값 올리기가 정치인들은 아주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립파에 있는 이 5명 빼고 현재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안철수 편인 경우는 김관영, 권은희, 송기석이었는데 송기석 의원이 약간 흔들린다면서요. 요즘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평화당 쪽 20명 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안철수의 비서실장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면은 정치적 거치가 이제 확실해지는 느낌이고 문제는 재밌더만요. 민주평화당이 20석을 확보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캐스팅 보트